네,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. 오늘 7월 14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일단 대책 발표한 지가 2주가 지났습니다. 뭐 보도에서 많이 보시겠지만 강력한 대책이다. 실제로 시장에 녹아드는데 이 대책의 성격이 하루아침에 막 시장에 막 완전히 재편되는 것이 아니라 실수요자들, 특히 10억 이하 주택, 뭐 12억 이런 것들은 본인이 6억까지 대출이 되다 보니까 그런 거래들은 이어질 것이고, 또 현금 부자들 일부들은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. 그 부분에서 가짜 거래도 있겠죠. 분명히 공인중개사 일부 안 좋은 분들이 가짜 거래 등록하면서 마지막 이제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, 시장 하나씩 이제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서울 그리고 전국 광역시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. 그래서 같이 체크해 보신 걸 보시고 시장에 대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하나씩 보겠습니다, 여러분. 자, 일단 그 거래량입니다. 거래량이 급감했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서울이 그 475건을 찍었어요. 뭐 데이터로는 510 몇 건 나왔는데요. 그 LH 매입 임대 물량을 빼면은 사실 한 475건 정도 됩니다. 저번 달에 9,000건 찍었습니다. 어마어마하죠. 6월 달에 정말 불장의 끝이었습니다. 이 부분이 475건, 한 4분의 1 토막, 10분의 1 토막. 근데 물론 뭐 시간이 좀 남았죠. 제가 예상할 때 한 2,500건 정도에서 끝이지 않을까. 4분의 1 토막 날 것 같습니다. 전국도 보겠습니다. 전국도 48,000건, 5만 1,000건 정도가 월 거래량 평균인데요. 정말 많이 올라왔습니다. 전국적으로. 이 갭 투자 바람이 분 거죠. 5, 60%가 갭 투자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전세 끼고 사두는 거. 여기에 이제 지금 현재는 6,605건이에요. 그러면 한 25,000건. 이것도 급감합니다. 반토막 날 것 같고, 수도권은 15,000건. 사실 6월이 정말 불장했습니다. 전국적으로 퍼져가기 직전에 6.27 대책이 나왔습니다. 1381건으로 갑자기 급감합니다. 수도권은 정말 많이 급감했죠. 그래서 수도권 시장에 대해서는 여러분 충분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좀 거품이 좀 제거되다가 다시 좀 꼈습니다. 분당 1073건에서 7건. 뭐 너무 극명하지 않습니까? 이 분당에도 제가 볼 때 이제 조정 하락이 시작되겠다라고 좀 보이고요. 과천은 104건이나 거래가 됐는데 0건입니다. 이런 양상은 전국적으로도 비슷합니다. 그리고 거품이 얼마였길래 10억이나, 저번 주에 제가 이거 말씀드렸었는데 매물 감정가가 17억 9천 2백만 원인데 유찰됐어요. 근데 시세가 저번 그 전달에 27억까지 갔었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저 스마트한 구독자분들이 정보를 많이 주셨습니다. 이 지분이 4분의 3입니다. 이걸 계산해 보니까 한 20억 한 2, 3천만 원 될 것 같아요. 그래도 2억 5천이 낮습니다. 결론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유찰이 됐다. 이게 팩트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노도강도 저번 달에 말씀드렸지만 이 하락 거래가 조금씩 느는 것 같다. 지금은 이제 확실하게 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역풍선 효과는 좀 없는 것 같은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, 역풍선은 제가 볼 때 기후에 지나지 않았다. 전월 거래량 급감, 전월 반토막 수준 될 것. 호가 가격 많이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. 버티고 있는데 좀 오래 못 갈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중에 분명히 이제 하락 거래가 좀 많이 나오기 시작할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. 호가 담합이 와해되도록 하기 위해서 국토부에서 제가 볼 때는 투기 감시만 다시 한번 돌려야 됩니다. 아니면 이 호가 담합이나 가짜 거래 올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포상금만 한 5억 10억 하면 다 잡힐 것 같은데, 요번에 좀 정책이 좀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저번 주에 제가 이렇게 7월 4일 한 주 지났을 때 모습을 보여드렸어요. 여전히 버티고 있죠. 경합 보이면서 혼조세예요. 그래서 도리어 이런 날은 상승이 더 많기도 해요. 하락도 분명히 있지만 이게 이제 좀 바뀝니다. 7월 3, 4일 지나면서 이제 바뀌기 시작을 해요. 그래서 이 당시에 단순 평균 매매 가격이 좀 낮습니다.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9억 2천대로 서울이 273건 거래됐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이 그 7월 달만 85건이 거래됐는데요. 지금 한 주 사이에 말씀드린 대로 475건 정도로 늘어났어요. 그러면 한 주에 한 3, 400건? 그러면 6점은 3, 3, 한 63, 한 1800건? 이렇게 그러면 이제 2500, 3000건 정도 나오겠죠. 자, 그래서 요번 주까지 보겠습니다. 그럼 보시면 그림이 잘 보시면 여러분 요 부분을 잘 보십시오. 하락이 슬슬 늘어나기 시작하죠. 그리고
이 그림이 점점 다우닝 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? 이 부분에서 제가 볼 때 한 주 정도 지나면 확실하게 시장에 색깔이 나온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. 그 510건 거래됐는데 말씀드린 대로 476이라고 썼네. 5건인데 이 비중을 제가 좀 체크해 봤습니다. 8억 이하 거래가 252건 50%입니다. 10억은 67%, 12억 이하는 75%. 그러니까 대부분이 서울의 평균가 밑에 가격이 뭐 7, 80%를 차지하니까 이 예전하고 좀 틀립니다. 전체적인 가격이 다우닝 됐다고 보시면 되고 7월에 이렇게 예상되고 단순 평균이 9억 7천만 원이에요. 많이 내려왔죠. 시중에서 말하는 가중치를 써가지고 뭐 평균이 14억이다. 이거하고는 좀 개념이 좀 다른 겁니다. 그래서 서울 아파트가 매물이 여기서 중요한 게 늘고 있습니다. 매물이 늘고 있는데 서울 아파트 매물이 6월 30일 이때 좀 전에 피크 시절에 6월 20 중반 시절에 74,700건, 95,000건 갔던 것이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. 많이 빠졌는데 현재는 76,800건, 2,000건이 늘었어요. 여기서 보실 게 95,000이 작년 10월 뭐 이 정도인데 거기서 지금 두 달치가 9,000건 넘었으니까 거의 2만 건 정도 되잖아요. 그러니까 5, 6천도 하면 3, 4만 건 거래가 됐는데 덧셈을 해보시면 어떻게 매물이 계속 는 거예요.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제 거래가 갭 투자가 없어졌으니까 이제는 좀 이게 횡보로 가면서 매물이 조금씩 증가하게 되면 또 가격 하방 요인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그리고 10억 이하 거래 아까 말씀드렸던 거 보시면 밑에 다 깔려 있죠. 이렇게 20억, 10억, 9억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10억 이하가 거의 50% 되고요. 12억, 15억 이하는 80 몇 프로입니다. 여기 다 몰려 있습니다. 그 위에 거래는 점점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죠. 강남의 3구의 아파트는 제가 볼 때 가격 조정이 이제 천천히 나타나는 것 같지만 좀 오래 갈 것 같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강남 4구 거래량 추이입니다. 7월 14일 현재인데요. 지금 강동구가 저번 달에 피크 찍었습니다. 이렇게 강동구가 상대적으로 다른 강남 3구에 비해서 가격이 약간 저평가되니까 좀 저렴하죠. 조금 가격대가.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좀 쏠린 것 같습니다. 이때는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더 따라붙지 못하고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. 그렇다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 토지거래허가 풀어가지고 폭발했던 게 일단 가라앉았어요. 가라앉았다가 다시 한번 펌핑하려고 그러다가 6.27 대책 나오니까 쭉 왔습니다. 자, 여기서 중요한 게 5월, 6월인데요. 4월에 3월 말일에 던졌는데 4월 쭉 빠졌다가 살아나는 것 같은데 그 선이 2선이었어요. 왜? 갭 투자를 그냥 방치했으니까요. 지금 이제 틀리겠죠. 이 밑으로 이제 시장에 놓을 겁니다. 그러면 가격 조정은 필연적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. 자, 그리고 이제 성동구 하방으로 전환 이렇게 돼 있죠. 이 서울 전체 구별로 제가 한번 쭉 이제 리뷰를 해봤습니다. 해봤더니 성동구는 보시면 이때만 해도 6월 말일만 해도 버텼습니다. 워낙 그 불장이 이어지다 보니까.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조금씩 색깔이 변하면서 거래가 끊기고, 그죠? 끊기면서 하락 거래가 좀 많아지기 시작했어요. 드디어 꼭지 왔다. 그래서 성동구에 집 살 분들은 충분히 뭐 호가 내고 하시면서 주택 매수하면 될 것 같고요. 만약에 파실 분들은 이거 힘겨루게 하다가 시간 가면 점점 더 내려오니까 제가 볼 땐 적정선에서 차익이 났다라면 실현하시는 게 좋습니다. 노원구는 강보합을 유지하고 있는데 7월 5일 이후에 약보합으로 좀 바뀌었고요. 동작구는 하락거래가 상당히 많습니다. 동작구도 조정이 좀 세게 올 것 같고, 강남 2구, 강남구하고 서초구는 송파구는 강보합을 유지하고 있어요. 또 거래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급감을 했어요. 이게 뭐냐면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여기도 하락으로 돌아서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. 서초구는 이미 약세로 돌아섰습니다. 마포는 강보합이고 용산은 약보합으로 바뀌었고 성동은 말씀드린 대로 하방입니다. 도봉구 금천구 하락거래 비중이 더 많아. 보시면 제가 도봉구 올려놨는데요. 강북구 노도강 얘기하잖아요. 강북구 보시면 어때요? 하락이 월등히 많죠. 전혀 역풍선 효과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, 노원구는 좀 낮습니다. 난데 노원구도 역풍선 효과 뭐 뉴스 많이 보도되다가 결국은 7월 5일 지나면서는 이제 끊깁니다. 그죠? 그 이제 언론들의 펌핑도 힘을 잃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. 자, 그럼 이어서 수도권 보겠습니다. 수도권은 그림이 확연하죠.
보시면 하락 거래가 점점 많아지기 시작합니다. 이때만 해도 서울의 불장의 어떤 연장선이었는데 뭐 이런 나라 하락 거래가 많고 그래도 상승이 버텼어요. 호가 유지하고 점점 근데 어때요? 색깔이 완전히 방향성이 바뀌죠. 그러면 수도권에 주택 마련하실 분들은 충분히 시간 갖고 접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. 자,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제가 볼 때 7월 2주차 들면서 확실히 조정장 국면으로 가고 있고 하락 거래가 되게 많다 보니 제가 볼 때 1, 2주 더 지나면 확실히 재조정이 확실하게 들어가지 않겠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자, 그럼 광역시 보겠습니다. 7월 1일부터 7월 4일까지 광역시 거래 가격 추이인데요. 이 11일까지 제가 뽑았습니다. 그럼 여기 4일까지 보시면 어때요? 이게 저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. 이렇게 그 역풍선 효과 이런 뭐 얘기도 있고 벌이다가 여기 오면서 조금 하락 거래가 늘어나죠. 이게 조금인 것 같지만 요 날은 보면 어때요? 이제 5.5, 6대 4 정도로 하락 거래가 많아지기 시작합니다. 이 얘기는 뭐냐면 다음 주가 색깔을 완전히 나타낼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죠. 그래서 부산은 제가 볼 때 집 많습니다. 매물 많기 때문에 부산에 계시는 구독자 계시면 천천히 내고하시면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7군데 이상 부동산 공인중개사 찾아가셔서 나 이 정도 가격에 사고 싶다라고 던져 놓으시면 분명히 좋은 소식 올 거라고 말씀드릴게요. 자, 그래서 6대 강시를 제가 다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봤더니 대전은 하락 거래가 많습니다. 그래서 조정 들어갈 것 같고 울산은 강보합을 유지하고 있다가 약보합으로 전환됐고요. 인천은 하락 거래가 많아졌습니다. 드디어 다시. 대구는 약보합을 유지하고 있어요. 워낙 많이 내려갔으니까. 광주는 보합인데 봉선동이라고 뭐 서울의 강남 같은 데가 있어요. 학원가 많고 이쪽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어요. 그럼 제가 볼 때 조정 들어갈 국면이 크다. 여기 제가 알기로 외지인 갭 투자자가 엄청 많았었습니다. 그래서 이 양반들이 지금 마지막 털고 나오려고 할 텐데 뭐 부탁이라면 여기 계신 공인중개사 분들이 충분히 그 외지인들 물건은 가격 하락하게 조금 권유하셔가지고 광주 시민들이 좀 저렴하지도 않죠. 너무 많이 올려놔가지고 한 푼이라도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좀 고맙겠습니다. 부산은 보합장세 약보합으로 전환 중 상승거래 혼조세 매물이 다 증가하고 있습니다.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성남 분당입니다. 이 경기 수도권 아까 뭐 전체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. 그 영향이 여기도 나타납니다. 성남 분당구 7월 첫째 주에는 한 건이었는데요. 둘째 주 지나고 나니까 7건으로 늘었어요. 성남 분당구 7건. 그러면 여기 보시면 3월에 690, 457, 777, 6월에 피크 터졌습니다. 1138건. 여기입니다. 그래도 영클 시절만은 못해요. 불장이 터졌는데 투자 투기판을 만들어 놨잖아요. 그냥 집 사둘 수 있게 사인만 하면. 이럼에도 불구하고 분당의 30, 40대들이 몸택하는 형식으로 좀 뭐 기대하는 분들이 많이 들어왔을 텐데 불구하고 예전의 고점에 많이 못 미칩니다. 그리고 7건으로 확 줄었어요. 그러면 여기에는 투자 수요, 투기 수요가 많이 붙었다. 그러면 이제 실수 시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정책이 제가 볼 땐 조정이 드디어부터 이제 시작되지 않겠나라는 게 제 생각이고 추석 전에 조정이 꽤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1기 신도시의 그 이주 정착지 암만 정부에서 좀 빨리 한다고 해도 절차나 여러 가지 부재 사항들이 해결이 안 된 게 너무 많아요. 그것 때문에 시간 좀 걸리다 보면 조금 생각들이 바뀌신 소유자들이 가격을 좀 저렴하게 지금도 많이 올랐잖아요. 조정으로 돌아갔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. 과천은 이미 꼭지 찍었고 0건입니다. 그리고 매물은 증가하고 있고 그러면 가격 버틸 수 있나요? 제가 볼 때 가격 버티지 못합니다. 당연히 수요 공급 이론에 맞춰서 내려오게 되겠죠, 여러분. 자, 이렇게 전국과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이제 수도권의 뭐 분당, 과천 좀 체크해 봤고요. 나머지 수도권의 그 주요 도시들은 지금 그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데가 없습니다. 없고 수도권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하락 거래가 더 많잖아요. 그러면 이게 제가 볼 때 7월 3주차 지나거나 4주차 지나기 전에 공급 대책이 확실하게 나아준다거나 다른 기가 막힌 대책이 나오면 시장은 본격적인 안정된 시장으로 완전히 바뀌어서 조금 1, 2년 가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 실제 주택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갔습니다.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국가 경제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적정한 주택 가격이 돼야
이게 정상적인 국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자산가들 뭐 이렇게 보시는 걸로 아는데 적정한 가격이면 좀 저렴하게 파셔서 우리 주택 시장 안정에 좀 도움이 주기를 바라고요. 우리 무주택자분들은 그동안 뭐 마음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볼 때 그래도 조정이 시작됐다. 그러면 조정이 언제까지 갈지 뭐 마음 같아서는 반토막 났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반토막 난 데 많이 있잖아요. 있고 20, 30%는 전국적으로 기본적으로 다 많이 조정이 됐습니다. 됐고 뭐 일부 지역들은 4, 50% 조정된 데 많잖아요. 그리고 서울만 지금 이렇게 펌핑되다 보니까 제가 뭐 2, 3년 전에 말씀드린 게 서울을 좀 타겟으로 했던 우리 무주택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한테 조금은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. 뭐 윤석열이 그렇게 할 줄은 제가 전혀 예측을 못했거든요. 그래도 사과드리고 여하튼 다시 한번 기회라고 표현할까요? 다시 한번 정상적인 대한민국으로 가는 시간이 시작되는데 다 같이 이번 정부에 대해서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한 마음으로 응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. 날이 덥습니다. 건강 항상 잘 챙기시고 이번 한 주도 행복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. 자,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